안녕하세요. 동업, 계약, 기업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사자의 경업금지 약정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 시사점이 있는 판례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갑과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미용사로 취직한 을이 있었습니다. 이 을은 갑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을 합니다. 을이 갑과 헤어진 퇴사한 이후에 1년 이내에는 반경 1km 이내에서 동종영업을 창업하거나 혹은 동종영업을 하는 업장에 취직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경업이라는 건 경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퇴사한 다음에 경쟁업을 금지한다라는 약정이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실제 머리를 만져주는 헤어 디자이너에 따라서 손님들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을에게 어떤 월급을 줘가면서 을을 썼는데 을의 직접 다루던 손님들이 을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을을 따라서 그쪽에서 머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갑과 헤어진 을은 헤어진 지 2주 만에 약 500m 거리에서 미용실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죠. 갑과 을은 당시에 경업금지 약정을 맺으면서 위약금으로서 1,000만 원을 걸어놨기 때문에 즉 을이 경업금지 약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위약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갑은 그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갑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을이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해가지고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거리라든지 재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갑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 수준으로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것에서 이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물론 이 판례만 봐가지고는 누가 승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을이 승자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을은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했고 법원의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하는 등 도덕적으로 봤을 때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는 있지만 을이 미용실을 창업해서 얻은 이익은 아마 이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물게 된 500만 원이라는 배상금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을 준수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나에게 이익되는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반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지면서도 위반에 따른 영업이익을 계산을 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모험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물론 갑의 입장에서도 위약금이 1,0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5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위약금을 현저히 벗어나는 손해가 있다면 실제로는 그 손해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는 측도 상대편이 만약에 경업금지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영업을 한다면 신중히 살펴서 강력한 청구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업금지 약정은 흔히 체결되는 약정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세히 살펴가지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기에 따라서 약정의 존부 그리고 실질적인 이익의 성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와 신중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나는 이 약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겸 변호사였습니다.